안녕하세요. 요약집 83쪽 표시죠. 요약집 83쪽 표시면 오늘은 계약법 배울 텐데 우리 여기 보셔. 우리 처음에 여러분들 11월 달이나 1월 달에 처음 또는 3월 달에 5월 달에 시작할 때 민법의 출제 범위를 언급하는데 민법은 크게 1편, 2편, 3편, 4편, 5편 이렇게 5편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2편과 3편 이걸 물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걸 물권법 이렇게 표현하고 3편을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이렇게 표현하고요. 2편과 3편을 합해서 이걸 재산법이라고 그래. 그럼 이때 물권과 채권은 재산권이라고 한다고. 다 같이 재산권. 그러면 그 물권과 채권의 재산권의 변동 원인에는 크게 재산권의 변동 원인은 민법에 의하면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재산권의 변동이 생긴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사람의 행위를 다 법률행위라고 했고 그 법률행위에는 계약도 법률행위다. 그 말이야. 계약. 그래서 오늘은 여기를 배울 텐데 이 채권의 발생 원인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첫 시간에 공부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 머릿속에 자꾸 연상을 시켜야 돼요. 재산권의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변동 원인. 그래서 물권법에서는 여기 배우잖아. 재산권의 변동 원인과 그 시기에서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요거 배우잖아. 물권법에서는. 그럼 재산권의 변동 원인에는 크게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물어보면 또 모를 테니까 이거 하나 다 같이 법률행위, 법률 규정 여기 머릿속에 연상시켜봐. 자기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재산권의 변동 원인은 크게 몇 가지? 법률행위, 법률 규정. 그런데 재산권의 변동 원인은 크게 법률행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변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의사표시 한 개만 있어도 원리 변동이 생기는 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하고 청승 합치가 있을 때 성립이 되는 법률행위를 계단이라고 한다니까. 계단. 그래서 오늘은 계약을 배울 거다 그 말이야. 여기 되겠나? 그럼 어디 계약이 이루어지면 여기서 제3편에 나오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소유권 생겨, 채권 생겨.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돼. 채권 채무가 생기다는 거지. 그럼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는 뭘 배웠냐면 재산권이니까 재산권. 재산권은 나만 갖고 있어야 돼. 팔아먹을 수도 있어. 그래 그걸 여기서 여러분들 혼인하게 되면 부부 동거권이 있어. 부부는 한솥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그래서 부부 동거권은 기분 좋으면 너한테 좀 팔아먹어. 자기만 갖고 있어야 돼. 크게 따라서다. 일신전속권 시작. 그래 개인만 갖는 권리를 일신전속권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가족법상의 권리는 대부분 일신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 상속 못해. 근데 우리가 배우는 물권 맨 배우면서 전세권은 처분하냐 못하냐 참 미치겠네 정말로. 재산권은 처분하냐 못하냐, 판매권은 처분하냐 못하냐, 취소권은 양도할 수 있냐 없냐 맨 그것만 배우는데 우리가 배우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나오는 권리 중에서 양도 못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밥만 먹으면 재산권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게 물권과 채권의 공통적인 특징이 상처돼 볼 수 있다니까. 밥만 먹으면 그거 배웠어. 그래서 맨날 양도하냐 못하냐. 그 다음에 물권법에서는 물권의 침해 시 물권이 침해당하면 누가 내 땅 들어와서 농사 지으면 그 꼴 볼래? 어떻게 할래? 짝대기 들고 쫓아내야지. 맨 그것만 배우는데 그것이 그렇게 힘들어?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힘들다면 아, 내 강의 방법이 잘못됐구나 나도 느껴야지.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는 다 같이 재산권의 효력, 상처 대포, 침해 시 4대 구제 수단. 그거밖에 없어. 침해 시 4대 구제 수단이 계약상의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밖에 없다고. 상처 대포고 어디 조건부 권리는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조건부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럼 조건부 권리 처분하는 행위는 확정유효냐 무효냐 맨날 그거 배운다고 민법에서는.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채권의 발생 원인에는 한번 읽어본다.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내온다. 재산권의 침해 시 4대 구제 수단, 물부손. 요 불법행위가 있게 되면 손해배상 있잖아요. 예. 유치권자는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해도 돼.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해도 되는데 원래 유치권자는 사용하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사용했으면 통째로 먹어야 돼. 부당이득 반환해야 돼. 맨 밥만 먹으면 부당이득 반환하나 마냐 이런 거잖아. 무효의 경우 이행했으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돼. 그대로 먹게 놔둬야 돼. 반환해야지. 근데 무효인 경우에 법률행위에서 무효행위를 한 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하는 사람이 따라서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딱 한 놈이라고 그랬어. 한 놈. 누구예요 그 놈이? 반사회적 행위자. 이렇게 하나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연결이 돼야 한다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하는 놈이 한 놈 있어. 그것이 따라서 처백에 준 놈. 그놈 하나만 반환 청구 못한다고 목 터지게 하잖아. 그래서 연상을 자꾸 시켜야 돼. 부당이득 나오면. 동시행항변권. 이제 오늘은 동시행항변권이, 자 이거 오늘 뭘 배우냐면 임차인이 임대인이 보증금 빼주지 않아서 보증금 줄 때까지 살고 있대. 머릿속에 들었나? 임대차에서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안 빼줘. 그러면 임차인은 보증금 안 빼주면 나가야 돼. 줄 때까지 버텨야 돼. 그래야 되잖아. 그럼 줄 때까지 버틸 때 썼다면 사용이익 부당이득 반환 해야 되겠어? 안 해도 되겠어? 안 해도 된다고 하면 도둑년이요. 남의 물건을 쓰는 사람은 전부 부당이득 반환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여기 착오로 과실 있는 착오자가 취소했어. 과실 있는 착오자. 과실 있는 착오자가 여기서 법률행위에서 취소하면 불법행위 책임 저 앉아. 따라서 착불? 그래 생각나야 돼. 착불 없다 이렇게. 착오자는 불법행위 책임 없다니까 이렇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자 따라서 시환인은 시환소에게 뭐 이런 거 불법행위 있냐 없냐. 그래서 시환인은 시환소에게 다 같이 본청 후불 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잖아 이렇게. 어쨌든 오늘은 이것은 부수적인 지식이고 오늘의 주된 지식은 계약이야.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생겨, 채권 생겨. 채권 생겨.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그럼 이제 계약법에 들어갔더니 말이야. 계약법에 여러분들 한 장 넘겨. 한 장 넘겨봤더니 85페이지 갔더니 여러분 요약집에 여러분 머리가 안 된다고 생각 말고 한번 논리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계양산 갈 때 출발점이 어디인지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양산을 올라가는 입구가 3개 있다고 가정해. 3개. 여기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요 3개의 입구가 있다니까 법률행위 속에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순서가 있어. 당사자 밑에서 무너지면 목적 갈 필요 없고 목적에서 무너지면 의사표시 갈 필요 없고 순서가 있다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고. 자, 다시 이제 제3편 오늘 처음 공부하는 것이야. 제3편에 채권은 이것이야. 다 같이 약정 지키시오. 다시 한번 약정 지키시오. 채권이야 이게 채권. 근데 채권의 발생 원인, 이 채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같이 상처 대포 할 수 있어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 처분행위에는 다 같이 설정 양도. 채권을 양도할 때는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니까 이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야. 다시 한번 물권 양도는
누군가의 동의 얻어야 돼? 동의 없어도 돼?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등기 청구권이 채권이면 양도할 때에 동의 얻어야 돼? 안 얻어도 돼? 얻어야 된다고 배우지 않았어. 통지만 갖고는 안 되고 이렇게. 지금 이제 임차권 배울 텐데 임차권도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자기 마음대로 동의 얻어서. 그래서 채권의 양도는 이렇게 하나 알면 돼. 채권 양도는 채무자의 무엇이 있어야 돼? 요거 하나만 공부하는 거예요. 채권의 양도는 동의 얻어야 된다. 그래서 그 중에서 머리 할 것도 없어. 여러분들 임차권의 무단 양도 전대 들어봤나? 무단 양도? 그 임차권 양도할 때는 동의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채권자가. 그래서 동의 없이 했다면 그걸 무단 양도라고 그래. 그 차이점이 있어. 다시 한번 물권 양도는 동의 있어야 없어도 그래서 재산권의 공통적인 특징이 상처대포할 수 있고 양도할 때 누구 동의 얻어야 되는지 안 얻어도 되는지는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권의 양도는 동의 있어야 돼 없어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강의해주면 좀 기억해 머릿속에. 그래야 공부량이 확 줄어들어. 맨날 따로따로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1장 총칙에서는 채권 1장 총칙에서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제2장 계약을 배워. 그러면 이제 계약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계약에도 오늘은 1절 배울 거예요. 1절 총칙. 그래서 계약 총칙에서는 뭘 배우냐면 계약은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그거 배울 거라고. 그 다음에 총칙에서는 계약의 성립과 그럼 성립이 되면 우리는 또 어떤 효력이 있는가. 우리 맨 밥만 먹으면 그냥 미안해서 못 살겠어. 한번 읽어보자. 저당권의 성립, 유치권의 성립, 유치권의 효력, 유치권의 소멸, 점유상실. 유치권의 가장 큰 소멸 사유가 점유상실 아니야. 유치권은 관하에 생긴 채권이 변제기 도래해서 적법 종의 중에 특이하게 없으면 성립된다. 이렇게 한 줄로 외워줘 버려야 돼. 유치권의 성립을 가지고 두 달 공부해 맨날 앉아서. 그 유치권의 효력은 다른 물권과 비교했을 때 에어래 우물물 없고 폐수 없고 막을 수 없다. 딱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을 좀 줄이라고 공부 양을. 나자르게 하지 말고 줄여. 그럼 오늘은 다시 한번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에서 청승 합치만 있어도 성립이 되면 낙성계약이라고 하고 물건의 인도까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그래. 그래서 계약의 종류에 2절부터 시작해서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계약법전에서 나오는 계약을 계약법전에서 등장하는 계약을 다 같이 법전전, 형식형, 이 전용계약이라고 그래. 그리고 시험이 임대차는 전용계약이다. 맞아 틀려? 맞아. 근데 요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서 계약의 종류를 물어볼 때 이하는 안 나오고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사용대차까지 나와. 이렇게 시험이. 어디 그는 사용대차는 여러분들 사용대차가 어째서 나오냐면 우리 어째서 공부했냐면 의뢰 토지에 저당권이 있어. 그리고 병이 임차인이래. 그럼 임차인이 심어놓은 수목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 임차인은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경우니까 안 미치지. 경락인이 취득 못한다 그런 뜻이야. 근데 임차인의 친구가 심어놨대. 임차인의 친구가 저당권 성립하고 나서 심어놨대. 미쳐 안 미쳐? 그래 미쳐. 그럼 사용차인 여기 사용차인이 여기라니까 사용차인 다시 한번 사용차인 임차인 사용차인은 공짜로 빌려주는 걸 사용차인이라고 해.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공짜로 빌려 쓴 적이 있는지 손 들어봐. 그런 사람 한 번도 없어? 책 한 번도 공짜로 빌려 쓴 적 없냐고. 있지? 그런 걸 사용차인이라고 그래. 그래서 임대차와 헷갈리는 게 사용대차하고 소비대차는 안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하고 사용대차하고 증여 있잖아. 야, 내 토지 준다. 증여는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증여를 단독행위라고 하면 정신이 있냐 시방. 여기 계약이 여기 있는데 막 그냥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증여가 막 단독행위처럼 보여. 토지 주면 주는 사람이 소유권 준다고 하면 넘어가는 거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야
나 가서 운동회 때 10만 원 기부했는데 기부거든 그게. 기부니까 내가 주면 되는 거지 무슨 상대방이 도움이 요구하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 사람들은 운동회 때 술 먹고 쌈 많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증여는 계약이요 보니까 단독행위요. 그래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뭘 물어보냐면 한 장 넘겨. 이제 83페이지에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여기서 우리 시험은 다 같이 성효소 맨날 성립, 효력, 소멸을 물어봐. 소멸 사유에 해제 이렇게 물어보는데 오늘은 뭘 물어보냐면 계약의 성립을 배우려고 그래.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거기 동그라미 쳐 1번. 양가로 1번에 청 동그라미, 승 동그라미, 합치 동그라미 쳐 83페이지. 83페이지에 청 동그라미, 승 동그라미, 뭐 합치. 저 요약제 83페이지.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이거 다시 한번 청약, 승낙, 합치 이렇게 해야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 을에게 야 을아 내 토지를 너에게 1억에 팔겠다라고 청약을 했어. 그럼 청약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청하는 말을 청약이라고 해요. 상대방이 동의 얻어서. 그럼 승낙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들여서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상대방의 동의를 승낙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1억에 사겠다. 내 토지를 너에게 1억에 팔겠다고 했더니 을이 9천이면 사겠다 승낙했어. 자, 을이 승낙했어 안 했어? 근데 합치되었어 안 되었어? 그런 걸 불성립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되어서 합치가 되면 이제 그 계약은 성립이 되고, 그러면 성립이 되면 우리는 총칙에서 다 같이 성립, 유효, 무효, 취소 이렇게 갖잖아. 빨리 써. 동그라미 합치에다가 가만히 계시지 말고. 합치에다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위로 써. 이렇게. 그럼 합치가 되면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거죠. 그럼 성립이 되고 나면 이제 유효, 무효, 취소로 나눠져.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합치가 안 되고 여기를 나는 참 미안해서 못 가르쳐 먹어서 우리는 물권법에서는 물권행위와 등기가 합치되어야 권리변동이 생긴다고 맨날 합치만 나오잖아. 그래서 만약에 여기 봐라. 1억에 팔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9천만 원에 사겠다 한다면 이걸 계약법에서는 변경을 가한 승낙이라고 그래. 변경을 가한 승낙할 거 뭐 있어. 그냥 불합치하면 되는 놈이고. 아니 변경을 가한 승낙이 어쩌라는 얘기야. 그냥 이 친구가 1,000 깎아주면 사겠다 했을 때는 일단 합치요 불합치요. 그럼 불합치인 경우에는 무효라는 문제 생겨 안 생겨? 계약이 아무것도 아니라 계약이 체결이 안 됐다니까. 그냥 체결이 안 됐는데 무슨 유효 무효 논하자 그 말이야. 동의해? 그러면 양가로 2번을 봐. 밑으로 내려와서. 자, 양가로 2번 봤더니 무의식적 불합이 나오지. 이봐. 이 미루는 사람은 무의식적을 쳐다보고 눈을 고내고 앉아서 거기다 겨냥하고. 그럼 무의식적 그거 알아봐야 뭐 할래? 불합이만 보면 되지. 그냥 불합이. 야, 불합이나 불합치나 같아 달라? 같으잖아. 그러니까는 무효요, 무효도 아니요. 어디 한번 읽어보자. 양가로 2번. 승낙자가 청약과 승낙이 불합치했음에도 합치하는 것으로 오신했을 때에는 계약은 무효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 끝내버리는 거예요. 무의식 불합이, 숨은 불합이 할 거 뭐 있어. 그냥 불합치만 하면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자 왔어. 여기서 청승 합치만 있어도 성립이 되는 계약을 여기까지만 있어도 성립이 되면 낙성계약이라고 불러. 청승 합치만 있어도 성립되는 계약을 무슨 계약? 낙성계약. 그러나 청승 합치는 대부분의 계약은 청승 합치만 있어도 성립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의 완성까지 있어야 여기까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한다니까. 여러분들 객관적 합치에다가 거기에 일의 완성 하나 더 써놓으면 되겠네. 오른쪽에다가 하나 이쁘게.
청승 합치 오른쪽에다가 뭐라고 하나 써? 일의 완성 그리고 여기까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계약을 요물계약 이렇게 얘기해. 그럼 우리 시험은 이제 계약의 종류에서 앞에서 이 계약의 종류가 이 전용계약이 15개가 있는데 청승 합치만 있어도 성립이 되면 무슨 계약이라고 그랬어? 낙성계약. 물건의 인도나 일의 완성이 있어야 성립이 되면 요물계약인데 과거에는 이 현상 광고까지 시험 범위가 넓혀지더니 최근에는 이렇게만 여기까지만 물어보고 말더라는 거야. 여기까지만. 그래서 전용계약 중에 여기 보자. 이제 처음 오신 분들 잘 들어. 교환이라는 계약,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교환을 보니까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상호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제일 중요한 게 다 같이 약정함으로써 그러니까 약정만 하면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매매 보자. 매매는 당사자 일방의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래서 할 것도 없어. 그냥 약정함으로써 이렇게 나왔어. 그러므로 약정만 있어도 효력이 생기면 무슨 계약이야? 낙성계약. 어디 현상 광고를 한번 봤다. 여기 현상 광고에 현상 광고는 광고자가 여기야 개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50만 원 주겠다 이렇게 붙여놨어. 그럼 뭐라 그러냐면 개를 찾아 줄 사람에게 찾아온 사람에게 머릿속에 그걸 기억해봐. 그래서 찾아온 사람에게 50만 원 준다고 그랬지 찾아줄 사람에게 50만 원 준다고 한 게 아니라고. 현상 광고는 보니까 현상 광고는 어느 행위를 봐라 이게 한자여 할자여 그래 이렇게 어느 민법의 용어 할 그런 미래 시제야. 미래 했던 그러면 과거 시제고 한 그러면 니은 그러면 현재 시제라고. 현재. 그래서 현상 광고는 어디 어느 행위를 한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한다고 약정한 거요. 완료함으로써야. 그럼 일의 완성이 있어야 성립이 되지? 그런 걸 요물계약이라고 한다니까.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전용계약, 비전용계약 중에 전용계약에 해당하는 계약은 요물계약이고 하나밖에 없고 매매교환, 임대차는 다 청승 합치만 있어도 성립이 되므로 낙성계약이라고 그래. 알아들었냐? 그래서 한 장 넘겨보셔. 또 85페이지에 계약의 종류에 오른쪽에 다 낙성계약, 요물계약 그 위에다가 하나 써놔봐. 그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낙성 그 맨 밑에다가 하나 써보라고. 거기다가 써놓고는 뭐라고 하냐면 요약집 봤더니 나 그렇게 하면서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고 한번 써. 여기다가 청약, 승낙, 합치 이렇게만 있어도 성립이 되는 계약은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 옳지. 낙성계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약, 승낙, 합치 그리고 뭐까지? 일의 완성이나 또는 물건 인도까지. 물건 인도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계약을 무슨 계약? 전혀 참 요물이다 그런 게 아니고 좀 요물이야 공부를 잘해. 그래서 물건이 인도가 되는 요구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한다니까. 요물계약. 요물계약. 여러분 한글로 써. 근데 여기까지 있어야 성립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 즉 구분을 잘해야 돼. 범위를 제한시켜서. 전용계약 중에 요물계약은 한 개 있어. 그게 현상광고이고 그 다음에 여기 봐라. 여기 계약 매매계약을 들어가면 매매계약 속에 들어가면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매매계약 속에. 그러면요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 속에서 나오는 계약이야. 임대차에서 들어가면 보증금을 걸기로 하는 보증금 계약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용계약이 아니잖아. 그럼 전용계약 아닌데 그걸 비전용계약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 비전용계약에서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계약이 요물계약이 2개 있어. 2개. 그래서 여기다가 자 요물계약 중에
전형 계약 중에서는 몇 개 있어? 한 개. 그게 현상 광고. 그러면 비전형 계약 중에서는 비전형 계약 중에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게 두 개 외워. 다 계약금 계약. 그 다음에 보증금 계약 이렇게. 썼어? 빨리 안 써. 멍 하고 있지 말고. 나 우울증이 있어서 멍 한다 하지 말고 써봐야 돼 자꾸. 한말. 뭐라 그러면 나 우울증이 있어서 그런다고 하면 할 말도 없고 말이야. 부지런히 써봐. 사람이 집중해야 되는 거야. 집중. 그리고 공부는 눈으로 내가 그러지 않았어. 눈같이 게으른 게 없고 손같이 부지런한 게 없다고 말이야. 손으로 같이 써보고 해야 돼. 나는 다 아니까 이렇게 되지만 물론 여러분들에게 앞에 다 있었어. 그런데 같이 요약점을 딱 보고 앞뒤를 유추해서 해결해 줘야 돼. 자꾸. 자, 해결됐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낙성계약이냐 요물계약이냐 구별했어. 성립과 관련해서 맨 처음에 성립, 효력, 소멸 공부하는 것이야. 성립과 관련해서 청승 합치만 있어도 성립되면 낙성계약.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까지 있어야 이루어지는 계약은 요물계약. 이렇게만 하고 가자고. 자, 그래서 83페이지 다시 가. 83페이지에. 계약이 성립되려, 자, 다시 와서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다 같이 성승, 합치. 여기까지 있으면 무슨 계약이야? 일의 완성까지 있어야 이루어지면. 이렇게 기억해. 그 다음에 청약은 이렇게 생각을 해. 광고,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입점자들에게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거기에 가서 아파트를 당첨한 거죠. 상가를. 그러면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입점자들에게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광고는 청약하도록 꼬드기는 거 아니야. 그걸 청약의 유의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차이는 알 필요 없는데 그냥 청약의 유인은 청약하도록 꼬드기는 짓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 청약하도록 꼬드겨. 그럼 꼬드김을 받은 사람이 와서 청약해야지 이제 그런 단계를 거친다는 거야. 그래서 청약은 그냥 여기다가 청약은 그 의사표시가 애매해야 돼. 확정적이어야 돼. 그거 하나만 알면 돼. 밑에 봐.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이어야 된다. 불특정인이어도 된다. 청불 동그라미 쳐. 83페이지 맨 위에 청불. 그리고 여기다가 청불 동그라미 치고 밑에는 특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써놓으면 돼. 청약은 애매해야 돼. 확정적이어야 돼. 확정. 그런데 우리는 법률행위 앞에 배우면서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어야 돼. 확정할 수 있으면 돼. 이제 그것과 비교하는 거예요.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 가능하면 되고 여기는 확정 가능해야 돼. 확정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그 점에서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청약은 확정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총칙에서 하나 더 써놓으면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어야 돼. 확정할 수 있으면 돼. 확정 가능하면 유효이다 이렇게 배워서 총칙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청약은 확정 가능해야 된다고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확정이 안 돼 있으면 그것은 청약의 유인이 돼버려. 청약의 유인이. 그래서 귀찮아. 한번 보고 가면 좋아. 그래서 8페이지 책이 엄청 좋은 줄 한번 봐 이제. 빨리 봐. 요약집. 빨리. 자, 8페이지 봤더니 제3절의 1번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 정도 나오잖아 지금 제목이. 영미야 맨 위에 봐. 너 때문에 신경 안 쓰게 해. 그 앞에서 자꾸 어머니짓 하지 말고 그 주식 사지 말어. 가장 확정 정도. 나 봐라. 내가 왜 확정 정도라고 써놨을까 거기다가 좀 생각을 좀 해봐라.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 정도를 어째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겠어. 확정되어 있으면 돼.
확정할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 오빠가 거기다 이름을 붙여놓은 이유가 있다니까. 그냥 확정 정도 이런 것들이. 거기에 거기 밑줄 그셔. 확정할 수 있으면 유효하다 그랬지? 근데 계약 거기다 비교해놓고 또 쓰는 거예요. 청약은 확정할 수 있어야 돼. 확정적이어야 돼. 그렇게 구별하는 거. 청약은 확정적이어야 된다. 이런 거기다가 하나 비교해놓고 써봐.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앞에 배울 때 또 뒤에 이렇게 써놨으니까 내가 어째서 써놨지? 나도 책을 보다 보면 유튜브 누가 보다 보면 좋은 얘기 나오지? 막 써놓거든? 근데 지나고 보면 내가 왜 써놨지? 나도 막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왜 써놨지? 그거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 그 당시에는 써놓기는 써놨는데 내가 왜 써놨는지 뭔가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써놨을 텐데 학생들에게 가르쳐야지도 썼을 텐데 어째서 써놨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머리에다가 확 어이구 씨. 가장 청불, 승특, 확정적 이 정도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승낙은 특정 청약자여야 된다. 이 정도만 하면 돼. 뭐 볼 것도 없어. 청불, 승특, 청약은 확정적 이 정도만 알면 된다고 이렇게. 이것이 계약의 성립 요건이야. 요건. 그리고 청약과 승낙을 물어보면 만약에 그 범위를 벗어나면 벗어날 수도 없어. 이 정도만 알아도 돼.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성립 시기를 물어보는데 밑에 한번 봐. 2번으로 내려와서 계약의 성립 시기 나오지? 거기다 메모해봐. 성립 시기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배화자 사이에서 계약의 성립 시기와 격지자 사이에서 물어볼 거라고. 근데 우리는 배화자 사이에서의 계약의 성립 시기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 그냥 그 자리에서 살래 알았다 하면 성립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성립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입증 책임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매계약 체결할 때는 그 자리에서 쓰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대화자니까 문제가 안 돼.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 계약의 성립 시기를 물어본다고. 격지자 사이에. 그러면 격지자 사이에 계약의 성립 시기는 다시 메모해. 격지자에다가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 시기는 청승 합치에 의한 경우, 그 다음에 청승 합치에 의한 경우와 승낙은 없는데 청약만 있는 경우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교차. 승낙만 없는데 청약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승낙을 안 했는데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 이런 거 있다고. 승낙도 없는데 계약이 성립된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승낙이 있는 경우, 청약만 있는 경우, 승낙도 없는 경우 세 가지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승낙도 안 해, 승낙이 명백한 승낙은 없는데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는 것을 의사실현이라고 해요. 의사실현. 따라서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거기 이 양가로 1번에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 양가로 2번에 의사실현, 밑에 양가로 3번에 교차청약 나오지? 그건 다 대화자 사이에서의 문제겠어? 격지자 사이에서의 문제겠어? 당연히 격지자 사이에서의 문제예요. 설득돼? 근데 격지자 사이에서 승낙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냥 딱 외워버려. 격승발. 그냥 격지자 사이에서 계약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 승낙을 했을 때는 승낙의 발송 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승낙 안 했대. 양청약만 해서 내용이 합치되었대. 양청약만. 그래서 격지자 사이에서 승낙 없이 청약 2개가 있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 교차청약이라고 그래. 청약 몇 개? 2개. 이걸 교차청약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는 청약 승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청약만 있는 경우도 있다니까. 청약만 2개 한 경우 이걸 교차청약이라고 하고, 교차청약은 양청약이 모두 도다른 때 계약이 이루어져 버려. 밑으로 내려와서 다 같이 양청도. 그 양가로 3번이야. 그게 성립 시기만 알면 돼. 고민하지 마라. 이런 거 쉬운 거니까.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의사실현. 이거 이제 여기 봐. 여러분 요즘에 온라인으로 물품을 많이 주문하잖아. 어? 온라인으로 물건 사본 적 있어? 여기 뒷분. 온라인으로 물건 사본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죽어가서. 지금 사회가 그렇게 변했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그거. 왜? 남도 지금 사회가 변했잖아. 아니 스마트폰 잘 간수 못 얻는다고 그거 자랑이냐? 사람이 나이가 먹었다는 것하고 늙었다는 것하고 젊다는 건 차이가 있어.
아무리 나이가 드셨어도 현대 문명에 적응하면 그 나이가 무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따라서 해야지. 그 아들한테 야, 나 인터넷 뱅킹 못 오니까 네가 좀 해달라고 자랑이냐고. 아들이 싹 뺏어가 버리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먹었다는 것도 현대 문명에 이 적응을 한다는 건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적응을 빨리빨리 하라고 이렇게. 비밀번호도 다 만들어 놓고 신랑이 못 보게 다 해놓고 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주문을 했는데 식당에서 주문을 했어. 근데 보니까 탁 열어봤더니 벌레가 있어. 그럼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근데 싹 치워놓고 먹은 거예요. 그럼 승낙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승낙에 의사로 볼만한 사실이 있으면 성립된다. 그 얘기하기 간단해. 그러면 먹었어. 이제 먹었어. 먹었다고. 그래서 나서 주인이 와서 밥값 내시오 그랬더니 그때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그때 먹고는 나중에. 야, 벌레 있더라? 야, 벌레 있으니까 어쩌라는 얘기요? 야, 벌레 있었으면 불어 내놔 그랬더니 뱃속에 들어갔대. 이미 계약은 성립되었어, 안 되었어? 언제? 주댕이 먹었을 때 성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말자는 거지, 이게. 가장 의사실현. 먹었을 때. 그때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그럼 식당 주인이 와서 먹었다는 거 안 떼요. 이미 먹었을 때요. 아, 그것이 그렇게 어렵냐고. 그래서 해결된 거야, 잉? 더 볼 것도 없어, 그런 것들. 그냥 시간 고민하지 말고. 자, 우리가 배우는 계약은 대화자 사이에 문제가 생겨 격지자 사이에요. 그럼 격지자 사이 한 개예요, 세 개예요. 승낙에 의한 경우, 승낙 없는 경우, 청약만 있는 경우 세 개 배웠잖아,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갔나? 그러면 이제 문제가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 중에 구체적으로 여기가 문제야, 여기가. 청약과 승낙. 그래서 여기 한 번만 보자. 갑이 을에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을 것 같고 강의하면서 그것이 문자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문자로. 그리고 문자로 해석할 때에 계약의 성립 시기와 관련하여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 시기에 세 개가 문제되는 거라 이렇게 기억을 해. 다시 한번 승낙에 의한 경우, 승낙도 없는 경우, 그 승낙도 없는데 청약만 두 개 있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거 교차 청약이라고 그래. 그거 내가 설명 안 해도 돼. 그리고 식당에 주문한 음식을 벌레가 있는데 먹어버린 경우, 이런 거. 그럼 벌레가 있는 거 먹는 경우도 있겠어, 없겠어? 없는 게, 있으면, 눈에 보이면 안 먹겠지만, 그래도 먹는 사람도 있어. 우리는, 내 군대 어디에 나왔다고 그랬어? 해병대. 우리 고등학교 때 3,000명이 기숙사 생활해서 3,000명이 기숙사 생활을. 근데 국비였기 때문에 밥이 뭐가 나오냐면, 불량미가 나와. 한 10년 썩은 거. 우리가 먹는다고. 그러면 밥에 이렇게 해서 그걸 3,000명이 먹으니까 식당에서 찔 거 아니야, 여기. 그럼 여기서 밥을 국에다 말지? 그럼 국에다 씩 말면 벌레가 한 5마리는 들어가야 돼. 쌀벌레. 처음에 한 일주일을 못 먹더니 2주일부터는 그게 무슨 상관이야. 건져놓고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이 벌레 있어도 이거 있는가 보다 하고 먹어야지 어떡하냐고. 하도 시끄러우니까 젓가락도 안 줘, 우리는. 숟가락도 안 씻어준다고. 숟가락 갖고 다니면서 여기다 내려갔다가 입으로 이렇게 씻어. 이렇게 먹고 살았어, 우리가 사는 게. 숟가락 여기다 넣었다가 씻어주기를 무슨 씻어줘. 갖고 있다가 없으면 손가락으로 먹어야 돼. 그리고 없으면 네 거 얼른 먹어야 빌려서 먹다. 네, 이렇게.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여기 봐. 이제 청약을 할 때에, 잘 들어, 청약을 할 때에 승낙 기간을 10월 31일까지 답을 다오라고 승낙 기간을 정해. 그래서 청약서가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봐. 이렇게 해서 을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었겠지, 도달이 되었겠지. 승낙서가 도달이 돼. 근데 내 집을 살려고 하면 언제까지 답을 다오? 이것은 승낙 기간을 정했다, 이런 말을 써. 다시 한번 승낙 기간.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해. 그러면 이제 계약은 언제까지 승낙을 얻어야 계약이 성립되자면 언제까지? 10월 31일까지 승낙서가 갑에게 도달되어야 계약이 체결돼. 그러면 지금 우리는 대화자 사이요, 격지자 사이야? 격지자 사이. 그래서 을이 승낙을 발송을 하는데
언제 발송하냐면 10월 20일 날 발송을 해. 그러면 제때 도달했겠어? 한 이틀 늦었겠어? 그래서 이때 언제 전달이 되냐면 11월 2일, 거기 여러분 책에 언제요? 그러면 건성으로 써놓은 게 아니까 밑에 연착된 승낙을 밑에 봐. 11월 2일이야 이게. 언제? 거기 찾았어? 지금 그거 과정을 공부하는 거라고. 11월 2일 날 이렇게 을에게 전달이 돼. 도달. 그럼 가불간의 계약은 성립이야, 불성립이야? 불성립이지. 전달이 안 됐으니까. 도달 안 했으니까 불성립이야. 오케이? 근데 이 을은 승낙의 통지를 언제 발송했냐면 10월 20일 날 발송을 했고, 근데 전달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11월 2일 날 전달이 되었을 때 계약의 성립 시기는 따갔습니다. 격승발. 발송 시에 성립이 된다면 계약은 10월 20일 날 성립이 되었고, 도달했을 때 문제라면 또 문제가 생겨서 이 경우는 일단 승낙 기간 안에 도달하면 발송 시에 성립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도달하면. 발송 시. 일단 도달을 안 했지. 들어봐. 그런데 11월 2일 날 편지가 전달되었을 때, 도달했을 때 발송 날짜를 보니 10월 20일 날 발송을 했어. 부산 우체국 소인이. 그럼 이런 경우를 연착된 승낙이라고 불러. 이걸 뭐라고요? 그럼 연착된 승낙에 대해서는 두 가지 흐름이 생기는데 두 가지 흐름이 생기는데 하나는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흐름이 생기고, 다른 하나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런 두 가지 흐름이 생겨. 연착된 승낙은. 지금 여러분들 그 11월 2일에 연착된 승낙 나오나? 그 오른쪽을 봤더니 새 볼 수 있다. 동그라미 저 오른쪽을. 그리고 밑에 5번을 봤더니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쳐 본다. 오른쪽에. 지금 이 연착된 승낙에 대해서 하나는 연착의 통지를 연착의 갑이 지체 없이 연착의 통지를 해주었다면 그때는 이것을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가 있어. 오른쪽에. 됐나? 갑이 연착의 통지를 했어 안 했어? 4번. 갑이 연착의 통지를 했을 때는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고, 5번 봐. 갑이 연착의 통지를 했음 안 했음? 안 했으면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은 제 기간 안에 도달했다 그 말이야. 자, 여기까지 왔지? 자, 여기 봐. 11월 2일 날 갑에게 편지가 전달되었을 때 갑이 지체 없이 야, 네 통지가 연착되었으니 그렇게 하라라고 통지서를 해주었으면 계약은 불성립이야. 이것은 새로운 청약으로 보므로 갑이 승낙을 해야 성립이 돼. 근데 연착의 통지를 안 해버렸다면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제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해버려 이렇게. 그러면 자, 그러면요 갑이 여기 봐. 을에게 팔겠다고 한 주택이 내가 너에게 서울에 있는 주택을 2억에 팔겠다 청약을 했는데 을이 언제 승낙서를 발송했냐면 10월 20일 날 발송한 거예요. 근데 10월 19일 날 갑이 공중에다 공부를 하고 있어 지금 서울에서. 근데 한 3년 떨어졌는데 갑의 상전 을의 집사 상전이 19일 날 절에 가서 있지. 요 옆에 절에 가서 스님과 곡차를 마시고 일배 진일배 막걸리 드시고 와서 보니까 이 시험 내일 모레 10월 28일이 시험인데 시방 보니까 인터넷에 바둑 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회가 나왔나. 야, 이 왼수야. 내가 3년 동안 벤토 싸줬는데 그 아직도 합격 못하고 지금 공부해야지. 그냥 뭐라고 하니까 갑이 화나서 10월 19일 날 집을 화염병으로 꼬실라 버린 거예요. 나는 버스, 이 사람아, 나는 트럭 한 대만 있으면 먹고 살 사람이요. 이 사람의 소원이 트럭 한 대 있으면 8월 달에 동해안에 가서 오징어를 잔뜩 여기서 띄어. 그래서 한 달 살다가 1월 달이 되면 거제도로 내려가. 거제도로 내려가서 오징어 다 팔고 거기서 1월 달이 되면 멸치가 나거든. 그래서 멸치 잔뜩 띄어서 이렇게 또 다시 어디로 가냐면 고창으로 가. 그래서 고창에서 팔고
그 다음에 7월달이 되면 거기서 수박 한 트럭 싣고 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야, 이년아, 내가 너 없으면 군수 될 놈이야, 벌써. 그리고 지금 너 때문에 내가 강요지 아니었으면 차 하나 사갖고 지금 전국 유람 다녀. 그 아줌마들 얼마나 많은데, 사는 방법이, 남자들 이런 방법이 있다니까. 차 하나 들고 고창 가서 수박 실어다가 7월달에 저기 저기 강원도 가서 팔라고 그거 팔면서 아줌마들이 수박 사러 오면 이쁜 아가씨 오면 그냥 주고 인심 써가면서 너 때문에 내가 시방 이렇게 고생하는 거요. 그걸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밥 한 그릇 해주면서 잔소리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화염병을 꼬실라 버린 거야. 아이? 언제 꼬실라졌어? 멸실되었다는 거. 10월 19일 날 멸실되었어. 근데 우리는 언제 승낙의 통지를 발송을 해? 20일 날. 근데 제때 도달한 것이야? 늦게 도달한 것이야? 11월 2일 날. 근데 갑이 연착의 통지를 했어, 안 했어? 안 했다니까. 연착의 통지를 했으면 문제가 없어. 안 했어. 왜? 연장 편지가 도달했을 때는 지금 꼬실라진지 오래고, 갑이 편지가 보니까 제때 하라고 그러는데 10월 2일 날 편지가 도달됐거든. 갑이 속으로 저 자식도 꺽 정신머리가 졌다고 생겼어. 얘가 이 자식아 집 꼬실라진지 언제인데 이제 편지가 전달돼. 그래서 연착의 통지를 해, 안 해? 안 했어. 상황이 정리됐나? 아, 상황이 전대 안 돼? 갑이 서울에 있는 집을 부산에 있는 을에게 팔겠다고 했는데 승낙기간을 정했어, 안 정했어? 언제까지? 여러분들 왜 10월달로 나오냐면 시험이 3월달에 있어, 10월달에 있어. 그래서 맨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 전형적으로. 5월달에 안 내. 그러니까 중개사 시험도 교수들이 엄청 머리를 써.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3월달로 든 놈은 한 5년 더 해야 이제 60점 맞히네. 강의할 때 3월달로 든 놈도 있거든? 그럼 그놈 5년 더 해야 겨우 60점 맞춰. 그러니까 꼭 붙어 있어,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정리가 된 거야. 연착이 통지를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유효무효 공부하는 거예요. 계약은 성립은 되었어, 안 되었어? 되었어? 언제? 10월 20일 날 발송시. 오케이? 그럼 성립이 되면 유효냐 무효냐 따져야지? 그런 사고가 돼야 되잖아. 어디? 유효요, 무효요? 응? 유효? 무효라고 하신 분 손들어, 무효. 유효라고 하신 분. 그리고 이제 따져보자. 성립은 언제 되었어? 10월. 근데 언제 멸실되었어? 원시불능이야, 후발불능이야? 아, 후발은 계약 성립하고 나서 후발이요. 무슨 또 거기다 그 자리에서 시방 후발이라고 그래. 계약은 언제 성립되었고, 이때 언제 멸실되었어? 원시불능, 후발불능. 됐지? 그래서 이 계약 무효요, 시방. 그래서 6번 봐, 이제 6번. 오른쪽에 6번. 83페이지 6번 본다. 다 같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 그래서 동그라미 쳐. 원묵화. 이렇게 동그라미 쳐. 지금 계약이 무효인 경우 갑은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의 시방이. 그러면 을은 그 사실을 모르겠지. 선이 무과실인 을에게 갑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것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같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자, 여기 봐. 그 계약이 무효일 때 생겨, 유효일 때 생겨. 가장 원시적, 전부불능으로 무효해야 돼. 그리고 재산권을 넘겨줘야 할 사람에게 과실이 있어야 돼. 뭐 여기 봐라. 제목이 한번 읽어봅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 있는 사람은 책임져라. 그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니까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일단 주의의무 위반을 해야 돼. 과실이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 민법에서는 책임을 묻는 한 20번도 더 했어. 여기 나오네. 책임 묻는 자는 어찌해야 돼? 선이. 그냥 공부 양을 좀 줄여봐. 내가 잘 가르쳐줘. 다른 사람들보다. 다시 책임 묻는 자. 여기 여러분들 책임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 표현 대리에서 본인은 책임이 있다. 표현 대리에서
여러분들 대리권 수요를 표시한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 책임이 있다. 이것이 정답이거든. 책임이 있다. 이렇게만 나와. 그러면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책임을 물으면 져야 된다. 그런 뜻이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매도인의 담보 책임, 또 따라서 선자 책임. 선자 책임 생각나? 점유자 회복자에서 목적물이 멸실되면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선자 책임은 현존 얘기다 막 있잖아. 그런 거 생각나 안 나? 하자면 선자 책임, 그 다음에 본인의 책임, 표현 대리에서 본인의 책임 물어보잖아. 그 다음 무권 대리에서 다시 대리인의 책임, 그런 거 물어보면 다 책임을 묻는 사람은 일단 어떤 요건 가져야 선의? 그래, 이 공통점이야 이거. 그러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서 책임 묻는 사람은 선의? 무과실이야. 즉 아까 가불간의 계약이 이때 성립이 되었는데 전날 밤 멸실이 되었을 때 책임 묻는 을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돼. 그럼 책임지는 사람은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크게 외워요. 책임 없, 다시 과실 없으면 책임 없다. 민사 책임에서는 주의 의무 위반 없으면 책임 없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그러니까 반드시 책임을 지려거든 과실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다만 과실 없어도 책임을 져야 할 엄격한 책임이 다 같이 무대 책임.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또 하나는 다음 주에 배울 다 같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러니까 원칙은 전부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과실 없어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몇 개 있어. 그러니까 일단 내가 강화에서 해병대에 있을 때 버스 그때 이게 길 나기 전이었어. 차가 확 움직여서 옆집에 큰애기 손을 한번 잡았어 이렇게. 그랬더니 나한테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때는 딱 책임지라고 그랬다는 얘기는 혼인하자는 얘기였어? 돈 내놓으라는 얘기였어? 그때는 순박 혼인하자는 얘기였어. 지금은 돈 내놓으라고 하지만은. 세월이 바뀌어서 그래서 내가 혼인하다고 그래서 혼인해서 강화 찾아가고 혼인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때 그런 낭만이 좀 있었다니까. 다방에서 커피 한 잔 먹고 편지 좀 쓰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같이 새기다가도 책임지라는 얘기는 뭔 얘기야? 그러지 돈 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는 변해서 따라다 책임져라. 그럼 손해배상액으로 간다니까. 책임. 그래서 그 책임 내용은 여러분들 계약이 유효이면 이행이 되겠지. 계약이 유효이면 이행이 되었으니까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행이익을 배상하지만 무효인 경우에는 이행이 안 되잖아. 그냥 유효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인 경우에는 무슨 얘기야? 쉴 얘기야. 그냥 할 것도 없어 여기서. 다시 한번. 지금 제목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인데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유효일 때 생겨, 무효일 때 생겨. 여러분들 무효는 따른다. 무효는 몇 단계? 5단계, 1단계 중에 한번 보자. 여러분 28페이지로 가봐. 얼른 펴. 이제 여기 하고 시작. 거기 28페이지 봤던 1단계 여기 맨 위에 자, 한번 여러분 전전세 부절과 여기 맨 위에 1단계에서 전전세 부절과 보이나? 거기 과자 보여 안 보여? 그 과가 시방 여기 배우 과실 책임.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시켜 줘야 돼 지금. 다시 한번 전전세 부절과 취사 철회. 그때 과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야 이게. 그럼 여기서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유효일 때 생겨, 무효일 때 생겨. 근데 무효라도 거기에 소속이 있잖아. 소속. 하자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그 소속이 당사자에서 잘못이었어, 목적에서 잘못이었어, 의사표시에서 잘못이었어. 목적에서 하자면 목적에 아니냐 원시적 불능 계약을 체결했는데 원시적 불능 아니냐 목적에서 생겨. 됐어? 그러면 여기서 다시 여기 한번 봐야 돼. 28페이지에 여기 왼쪽에 목적을 한번 찾아봐. 28쪽의 요약집에 당사자 밑에 목적 나오나? 목적에서 다 같이 이행 가능. 거기 한번 봤더니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거기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나오잖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기억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에만 생기는 거지, 다른 경우에 적용되면 안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에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외워야 되는데, 책임 나오면 일반론으로 가자고. 지는 자, 묻는 자, 책임 내용. 그럼 끝난 거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못 외우거든, 이거. 못 외워, 이런 거 다. 그래서 책임 묻는 사람은 선의, 무과실. 책임지는 사람은 과실 있어야 돼. 책임은 결국은 손해배상액인데, 손해배상액은 실내이익이냐 이익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무효이면 무슨 이익? 유효이면? 그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이제 한 줄 외웠어. 그래서 5대5는 지금 한 줄 외워봐, 지금 좀 제발. 83페이지로 되돌아가. 83페이지 되돌아가서 양가로 6번에다 네모 쳐놓고 그거 한 줄 외우면 한 문제 맞추는 거예요. 그 양가로 6번에다가 이렇게 내 말은 안 중요하고 딴 사람들이 이 얘기하는 건 중요하고 그러지 마라. 버리장머리야. 좋은 방법이 아니야. 이렇게 네모해. 6번에다가 결론이. 맨 밑에 양가로 6번 보여? 번호 6번? 한번 여러분 다 원목과는 선무상에게 신뢰이익 이렇게 해서 한 줄로 외워버리면 한 문제 맞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험은 어떻게 나왔냐면 이걸 그냥 뭐 과실이 있어야 된다, 무과실이 된다 이렇게 물어보든가, 아니면 이렇게 물어봤어. 다음 중 출제 유형이 두 가지야. 다음 중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를 골라라 그러면 후발불능 골라야 돼, 원시불능 골라야 돼. 그거 골라야 답이 된다. 그러면 두 유형이 두 개로 물어봐요. 출제 유형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다 해결됐나? 해결됐고, 이제 쉬었다가 쌍무계약의 효력을 배우죠.